결혼하고 딱 4개월 만에 이혼합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이 이렇게 효자인지 몰랐고 시어머니도 참 좋았습니다. 어머님이 멋있어 보였기에 잘 보이고 싶었고 잘 지내고 싶었죠. 그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저희 시어머니 결혼 전에는 여느 시어머니가 그러하시듯 너네 둘만 잘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며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집에 들려라, 제사 챙겨라, 할머니 생신 챙겨라 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며 효도를 강요하셨습니다. 남편이 일이 있어 방문이 어려울 때면 저 혼자라도 가서 챙겨주길 바라시더군요. 추석 전엔 미리 와서 전 부쳐라. 어버이날 당일은 시댁을 챙기고 친정은 후에 챙겨라 하고 말씀하시며 한 번만 봐준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기도 하셨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남편하고 같이 있을 때와 저와 둘이 있을 때 말투가 180도 바뀐다는 거죠. 참고로 결혼 당시 반반 결혼도 아니었고 제가 더해갔습니다. 바보 같다고 하시겠지만 남편이 정말 좋았거든요. 거기다 당시에는 사람 됨됨이도 좋다고 생각했었기에 시가나 다른 문제가 있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참 어리석었네요. 못된 시어머니도 문제지만 지나고 보니 남편도 쓸만한 놈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시댁에서 서운했던 일을 얘기하면 제 말은 듣기 싫다며 대화조차 거부하더니 나중에 본인 엄마가 정말 못된 사람이라는 걸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깨닫고 그때부터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때도 창피해하고 미안하다는 말만 했을 뿐 중재를 하거나 나서서 해결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부 갈등으로 인해 중간 역할을 하면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주장했지만 말과는 다르게 항상 소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제가 서운한 얘기를 해도 듣기만 하고 아무런 대꾸도 없던 사람이 무슨 중재를 했다는 건지. 아무튼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시어머니와 대판 싸우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무엇이 서운하고 왜 화가 났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더니 오히려 제가 못된 년이 되어버렸네요. 당시에는 이를 키우고 싶지 않고 어른 입장에서 보면 제가 버릇없어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과를 드렸었지만 시어머니는 소리 지르고 욕을 하며 난리를 치셨습니다. 나중에는 어머니라고 하지 말고 아줌마라고 부르라는 말씀까지 하셨죠. 저를 그냥 지나가는 개만도 못한 사람 취급을 하며 화풀이 대상처럼 퍼붓기만 하는데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남편이라는 사람까지 본인이 큰 잘못을 해도 사과할 줄 모르고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하기에 그게 계기가 되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마지막까지 노력해보자는 생각에 남편에게 선택권을 줬었지만 가족을 외면하지 못하겠다 하더군요. 물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했다면 저도 같은 대답을 했을 겁니다. 가족을 어떻게 외면하겠나요? 그런데 제가 원했던 건 단지 남편이 중간에서 중심을 잘 잡고 조율을 잘해주길 바랬던 거였습니다. 가족과 연을 끊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조금 더 제 편에 서달라는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 보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이야기하는 와중에도 시어머니와 싸운 걸 얘기하며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는 말까지 하는 사람이니 말 다 한 거죠. 이것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가 저랑 통화한 걸 녹음해서 남편에게 보낸 거였지만요. 그것도 처음에는 본인이 미친 사람처럼 저한테 화풀이했던 내용은 쏙 빼먹고 제가 화나서 이것저것 얘기한 것만 보냈더군요. 어쩐지 마지막에 사과한 적이 없었는데 본인이 사과했다며 착한 척을 하기에 왜 이렇게 나오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걸 그 사람한테 녹음해서 보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결국 같이 산 지 3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하고 4개월째 돼서 집을 내놓고 짐을 쌉니다. 지금은 그냥 허무한 마음뿐이네요.
평생 제 편이 될 줄 알았던 사람이 남의 편이었고 알고 보니 남의 집 기둥이었다는 걸 생각하니 뒤통수가 얼얼할 지경입니다. 더 짜증나는 건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과 좋았던 감정들 때문에 마음 정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게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추가입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추가로 쓰자면 사정상 식을 올리기 전 혼인신고를 미리 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에 어버이날 같은 행사를 챙기고 결혼식을 올렸고 살림을 합친 게 4개월째입니다. 남편은 집안에서 장남이고 시부모님이 동생들 3명과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죠. 사실 이것부터가 해리였기에 주위에서 다들 결혼을 말렸었습니다. 그래도 바보같이 눈에 콩깍지가 씌어 좋다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시댁이 발목을 잡네요. 시부모님은 시댁에 갈 때마다 할머니 용돈 챙겨줘라 하시는 분들이었고 같이 사는 4개월 동안 동생들도 용돈 달라고 자주 연락이 왔었습니다. 시아버지도 가끔 5만원 있냐? 10만원 있냐? 하며 전화 오는 걸 옆에서 몇 번 들었었고요. 그것도 모자라 둘째 동생한테는 결혼 전부터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준 상태였기에 남편은 결혼할 때 모은 돈 없이 빚만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급하게 조금 모아서 식을 올렸던 거였죠. 이때도 저는 결혼식을 하고 축의금으로 빚을 다 청산할 줄 알았었는데 알고 봤더니 결혼식 하기 한 달 전 저 몰래 또 대출을 받아 남동생이 갚아야 될 돈을 메꿔주고 있었더군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요. 몇 개월을 속이다가 걸려서 난리를 치니 오히려 저를 이상한 취급하며 뻔뻔하게 나오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너무 빡쳐서 집 보증금을 제 돈으로 했었기에 집을 뺀다 했더니 미안하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고. 이 말을 먼저 하는데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안 되겠는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었지만 저는 그때 이미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좋았던 기억이 많아서 마음의 정리가 안 됐었는데 글을 쓰고 보니 정말 콩가루 사기꾼 집안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네요. 제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댓글들을 읽고 난 후 마음이 더 굳혀져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곳에서 글을 자주 본다고 하던데 이 글을 보고 본인이 아들을 이혼시켰다는 걸 알고 잘못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남의 집 기둥이 아니라 그냥 사이코를 만나셨네요. 모자 사이코요. 같이 있으면 곧 정신병원을 다니게 될 겁니다. 시어머니 녹음을 그런 식으로 할 정도면 간사하기가 아주 뱀 수준이네요. 얼른 정리하고 나오세요. 상종할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님도 지금 당장 폰에 자동 녹음을 설정하세요. 이제 이혼하려면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젊은 분이 시어미보다 머리가 안 돌아갔네요. 어깃장 놓는 소리를 녹음해도 님이 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선수 쳐서 아들한테 일러 바쳤네요. 결혼 전부터 어버이날 시가 먼저 오는 할 때 시어머니랑 대화는 무조건 녹음 필수란 생각이 안 들었어요. 요즘은 상견례 때도 녹음기를 켜고 들어가는 세상입니다. 나중에 말 바꾸고 뒤통수 치는 인간들이 하도 많아서요.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애가 없어 다행이라 생각하세요. 아이 없는 돌싱은 재혼도 쉬우니 마음부터 추스르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저는 또 남자네가 먹고 살만한 집안인 줄 알았네요. 시각 것들 돈 구걸하는 거 뭐죠? 진짜 소름입니다. 그냥 거지 집구석이었네요. 집까지 해가놓고 이게 무슨 꼴인가요? 시모가 본다 하니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곧 큰아들 수발을 들게 생겼으니까요. 네 번째. 이 글을 그 시어머니였던 사람이 꼭 보기를 바라봅니다. 사위가 손님이든 며느리도 손님이에요.
저는 시어머니는 없지만 신우가 본인 결혼 전후로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본인 결혼 전에는 명절 포함 1년에 4번만 오고 효도도 셀프라고 신경 쓰지 말라더니 본인이 결혼해서 나가고 집이 난장판이 되니 제가 해주길 바랬습니다. 저는 바로 딱 잘라 거절했었죠. 시자 붙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지 하루빨리 벗어나셔서 행복하시길 바라요. 5번째, 저 인간들이 깨닫는 것보다 님이 정신 차리고 각성하는 게 빠를 듯 합니다. 예단 뭐 그런 거 6개월인가 지나면 못 돌려받지 않나요? 판례가 그랬던 것 같은데. 우선은 결혼 전 빚낸 거부터 걸고 넘어져서 서류 정리부터 하세요. 싹이 썩었는데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